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공중보건학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장 보건통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건통계라고 하면 일단 먼저 통계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과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불확실한 사항을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집 정리된 어떤 자료에 대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러한 과학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서요, 이 보건 통계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과목들인데 그 내용들을 하나의 챕터로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학에 대한 한마디로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통계학을 하게 되느냐,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수량적인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통계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통계학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통계학적 방법,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는 그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집된 자료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세 번째, 이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통계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통계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설명,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계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건통계학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인구 특성과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는 일과, 즉 인구 특성이라면 여기 있죠. 사람이 태어나고 출생, 사망, 질병, 인구 변동,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인구 특성과 관련된 일과, 그 다음에 생명, 건강 등과 관련된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현상과 대상물들을 측정하고 또 개척해서 이러한 나왔던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 분석해서 그 특성을 밝혀내는 그런 응용 분야가 바로 보건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보건통계학에 보면요, 먼저 뭐죠?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서 그러한 자료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왜 결론을 도출합니까? 결론은 이제 불확실한 어떤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통계학은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기술 통계학, 추적 통계학.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면 descriptive statistics, descript라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descriptive입니다. 적어낸다라는 거, 적는다라는 것이죠. 요약하고 메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약된 자료를 정리해서 표라든지 도표로 만들어서 그죠? 그런 도표를 이용한 어떤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성적 아니면 또는 우리가 치아 우식 그죠? 시골 청소년들의 치아 우식 발생률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치아 우식 발생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 남학생, 그죠? 또 여학생 이렇게 있겠죠.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몇 명이 되고 어느 지역이 몇 명이 된다.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떤 자료를 표 또는 어떤 이런 그래프 그죠? 차트가 되겠죠. 아니면 차트 같은 것들로 표현해서 어떤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도수 분포표나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학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추측 통계학은 뭐냐?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학에서 얻어진 어떤 일목요연한 값을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설로 잡게 됩니다. 즉, 이 추측 통계학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추측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즉,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모든 집단을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치아 우식 발생률과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치아 우식률 발생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골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다 도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다 조사를 해서 치아 우식에 대한 어떤 발생률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골에 해당되는 지역 몇몇 군데에 있는 학생들을 얼마 정도를 표본으로 뽑아서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얼마의 내용들을 표본으로 뽑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치아 우식 발생률이 어디에요? 즉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보면 조사한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표본으로 잡아서 연구했던 그 결과의 내용이 마치 전체의 집단에서 연구했던 그 결과의 내용으로 마치 추측해서 그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측 통계학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건통계는 그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즉 우리 보건통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통계를 보게 되면 그 해당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건통계를 보시게 되면 인간 집단, 지역사회 질병관리와 보건 향상을 위한 모든 연구라든지 조사 분석에 있어서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통계가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건정책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보건정책과 관련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보건통계라는 겁니다. 이런 보건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이 보건통계가 가이드라인이 해주고 또 향후에 어떤 보건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 통계에 대한 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건 통계의 이용엔 이러한 그 길잡이 역할, 즉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데 주로 언제 어디에서 많이 이용을 하느냐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역 사회나 국가의 보건 수준 및 보건 상태 평가와 더 비교를 할 때 보건 통계를 또 이용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보건사업 행정 활동에 있어서의 지침도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보건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보건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건통계의 자료원, 소스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세조사자료라든지 법적 신고자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적 신고자료는 뭐죠? 출생증명서, 뭐 사망증명서, 결혼 뭐 이런 거 있죠.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과 관련된 어떤 법적 신고 자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실태의 자료로부터 우리가 보건통계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건통계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모집단이라는 거하고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단이라는 건 뭡니까? population, 즉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을, 그죠?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 가능한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어로서 population, 그죠? 표본은 뭡니까? 전체 조사 집단 중에서 일부죠. 일부의 조사 단위를 우리가 표본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 집단, 모집단, 표본 둘 중에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아무래도 연구자의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힘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집 표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표본도요, 크게 확률 표본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확률 표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한 사항에서 추출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표본 추출 시 같은 확률로 뽑힐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언급됐던 보자기에 100개의 구슬이 있을 때 뽑을 때 그 확률은 이 100개 각각이 같은 확률로서 뽑힐 수가 있잖아요. 이런 표본을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서로 다를 경우의 표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조금 들어간 표본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많이 이렇게 추출하기 할 목적으로서 이용되는 그런 표본이 되겠죠. 이것이 비확률 표본입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의 대표적인 것이 편의 추출이다. 확률 표본에서는 추출 확률이 동일하지만 비확률 표본에서는 동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 이용되는 어떤 추출 방법이 편의 추출 방법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사 가능한 전체 집합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용되어지는 그런 집단을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고, 청하 표본 추출법, 계통적 표본 추출법, 집락 표본 추출법. 요거 샘플링 하는 그런 방법은요, 우리가 2학년 때 보면 공중구강 보건학 시간에도 언급이 되고요. 특히 국가고시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시험에도 한 번씩 제가 출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추출하는 그 방법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순 우리가 무작위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죠. 단순 무작위 추출법.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그죠?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보자기에 100개의 구슬이 있을 때 뽑아내는 임의의 어떤 값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방식이 단순 무작위 추출, 즉 임의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난수표라는 것도 있어요. 난수표를 이용해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시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94, 13, 6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그죠? 10개의 사람을 10명의 사람을 100명 중에서 10명의 사람을 추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되게 많죠.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요걸 선택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되면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55번, 60번, 1번, 85번, 30번, 12번 요렇게 뽑아내는 것이 바로 뭐다? 난수표를 이용한 임의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그 뽑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하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 무작위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추출 방법으로서 모집단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뽑힐 확률이 어떻다? 동일한 그러한 추출 방법이 단순 무작위 추출법입니다. 이러한 추출법을 이용할 때 난수표 같은 것들도 이용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하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집단이 있잖아요. 거기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부분 집단인 계층으로 나누고 각 부분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부분 집단인 계층으로 나누고 각 부분 집단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우리가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잠시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 청하 표본 추출 방법의 어떤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드는 거죠. 보시면 1000명의 공무원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0명을 우리가 어떤 뽑을 거면 샘플링 할 겁니다. 그 모집단이 몇 명이죠? 1000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요 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가 700명이고 5급이 200명이고 4급 이상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본을 우리가 추출할 거냐면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각 퍼센트에 맞게끔. 그래서 1000명 중에 700명이면 70%고 5급 같은 경우는 20%고 4급 같은 경우는 10%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100명을 우리가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70%면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70명 뽑고 5급에 해당되는 것을 20명 뽑고 4급에 해당되는 것을 10명을 뽑는다. 그죠? 그 비율만큼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하추출법, 청하표본추출법이 되겠습니다.